아주 전문성이 넘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결국 취미라는 활동 자체가 합리적인 활동이 전혀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이제 카드 마술을 좀 열심히 해보겠다 했을 때 5주8만의 렉처를 갔거든요. 오늘의 사실 제 개인적인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질문 하려고 저 오늘 여기 왔습니다. 마술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게 되게 특히 학생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한 분을 이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마술에 관심이 많은 예비 고등학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이신 거죠. 요즘 진로 관련된 고민이 많은데 마술을 업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결정하기에는 너무 충동적인 것 같긴 하지만 마술을 단지 취미로만 남기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마술을 업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는 마술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계획을 가지고 오면 진지하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술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학생인 지금은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어떤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중학교 3학년 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오해성 마술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제 이거는 본인에게 있어서 엄청 큰 고민인데 요거를 제가 섣불리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조심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거침없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마술사가 될 거니까 학업을 멀리 해도 상관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결정을 내리는 게 학업에 대한 도피처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솔직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솔직하게 진짜. 그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게 그 선택을 해서 결정 내렸는데 내가 마술사 그거 못 되고 다시 뭔가를 해야 되면 그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결정 안 하셔도 돼요. 마술을 10년을 어중뛰게 한 거보다 제대로 된 사람한테 각 잡고 1년 배우는 게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냥 취미로 즐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를 직업으로 어쩌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취미로서만 하시고 학생으로서, 이거 너무 꼰대 같은 얘기인데 학생으로서 그냥 해야 될 학업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학 가서 했는데 계속 마술 생각나. 그때 하세요. 그때 하셨을 때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하신다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대회에 나가서 수상해서 부모님을 납득시키세요. 그것도 납득 못 시키는데 마술을 하겠다고 말만 하는 거면 그냥 마술사 성공 못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게이머가 이제 어렸을 때, 이게 프로게이머랑 마술사랑 비슷한 게 취미랑 이 직업적인 부분 연결이 좀 되잖아요. 어머니가 아무튼 부모님이 숙제를 주셨대요. 네가 이 게임에서 도달할 수 있는 제일 높은 업적을 따와라. 해냈다는 거죠, 그분은. 저도 어렸을 때 되게 게임 좋아했지만 전 못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순간 있잖아요. 잘하기 위해서는. 마술도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수준에서의 마술은 이 정도인데 이거를 진짜 잘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거를 엄청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아까도 말했지만 늦게 선택해도 돼요. 대학교 가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마술사 해볼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지수가 이만큼 있는데 벌써부터 얘를 좁게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취미 즐겨보시고 학업도 열심히 해보시고 해서 선택지를 늘리는 게 좋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진로에 대한 고민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나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이번에 주변 사람들, 이분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3학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마술을 좀 반대를 하시는다고 해요. 내가 뭔가 마술사가 되고 싶은데 이제 부모님이 좀 지원을 안 해주는 상황인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다르잖아요. 부모님이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에 서포트를 해주냐 안 해주냐가 저는 진짜 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민 씨 부모님은 종민 씨가 마술을 취미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안 좋아했었어요. 취미로 하는 건데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아무래도 뭐 지역이 좀 공부를 애들이 열심히 하는 편이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한다는 것 자체 옛날 분이시거든요, 되게.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잘 못 하시는 편이었고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도 되게 싫어하셨어요. 마술을 보여주는 걸요? 네. 딴따라 같은 걸 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있으셨어가지고 카드라는 소재를 또 싫어하셨어요. 그런 경우도 되게 도박에 많은 것 대한 같아요. 이미지가 네, 강하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할 거를 하고 나서 하는 거는 크게 터치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생 때 동아리 대회가 있었어요, 서울시에. 그런 데 나갔을 때 좀 수상을 해왔더니 뭐 그때부터는 뭐 크게 뭐 터치도 안 하고. 눈에 보이는 뭔가 얘가 성과를 이뤄내고 있구나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나 보네요. 네. 질문을 좀 읽어봤는데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되게 뭔가 꼰대스럽고 그리고 두 분의 선택은 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린 나이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확고하게 있는 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 진짜 좋은 거예요. 성인이 돼서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서 다른 사람이 내가 이랬으면 하는 걸 좋아하게 되는 게 허다해요. 맞아요. 취미 없고 직업에 대한 선택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남들 공무원 준비하니까 공무원하고 남들 대기업 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마술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진로를 잡아볼까라는 고민을 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너무 좋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이분은 부모님이 이해를 못한다. 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다. 왜 마술의 멋짐을 모르는 거지?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도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싫어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일방으로 저쪽에서 이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안 들어. 결국 부모님이 왜 마술을 싫어하는지도 안 듣고 있고 내가 마술을 왜 좋아하는지도 안 듣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갑을관계로 따지면 안 되긴 하지만은 근데 단순하게 얘기해서 갑을관계로 따졌을 때 여러분들이 을이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돈 벌 거 아니잖아. 지금 부모님이 주시는 돈으로 생활할 거잖아. 그러면 내가 갑에 맞춰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거 하면 돼요. 그 대회 나가서 입상하라는 게 진짜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회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은 마술사분들 인터뷰 해오면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시켰던 대부분의 방법은 대회 입상이었어요. 내 애가 대회 나와서 1등을 했네? 진짜 쟤는 열심히 하려나? 그러면서 사고가 바뀌어요. 우리가 그걸 맞춰서 해줘야지. 우리 방식으로 납득시키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되게 진짜 한국 사회에서 되게 이상한데 스트리머랑 시청자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시청자가 스트리머들을 이제 먹여 살리잖아요. 약간 어떤 뭐 투자자라고 비유를 하자면은 그게 스트리머들은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동시에 시청자들이 보고 싶은 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할 수도 없어요. 물론 어떤 시청자분들은 감사하게도 저희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 용기나 네가 방송에서 뭐 피자를 먹든 치킨을 먹든 내가 다 방송만 켜다오.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뭐 너 오늘 피자를 안 먹고 치킨을 먹어? 야 치킨을 먹어야지 왜 피자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따라드려야 돼. 그 느낌이지 않나.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학생분들은 되게 이런 주제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실제로 성인이 돼서 마술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면 딱 깨닫는 것 같아요.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뭔가 마술을 프로로 한다 취미로 한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실제로 마술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나는 공연을 하나 해보고 싶다. 사실 실제로 제가 스터디를 할 때도 어떤 분이 자기가 그냥 공간 빌리고 객석 이렇게 조성하고 액트 짜가지고 무료로 자기 지인들이나 쫙 초대해가지고 공연을 하신 거를 이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1년에 분기마다 한 번씩 하신대요 그분이. 멋있다. 직장을 다니면서 마술 공연도 준비를 하시고 저는 진짜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 공연이라는 게 저희가 단순히 마술 하나하나를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액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도 진짜 많았습니다. 짧게는 한 5분에서 10분짜리 액트부터 어떤 3, 40분짜리 공연까지 여러 개의 마술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마술 여러 개를 이어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이을 수가 있을지 종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루틴과 루틴을 연결하는 방법. 처음에 그 시작을 할 때 세팅이 있는 마술을 꼭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처음에 딱 꺼내서 부담 없이 하는 대로 그냥 순서만 지키면 탁탁탁 알아서 되는 그런 걸 하지 않나.
혹시 오해성 마술사님은 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요거 예전에 제가 방송이나 그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봐온 혹은 제가 경험해온 바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공연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꼴이 높을 거 아니에요. 마술에 메시지를 넣으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메시지를 넣으려는 노력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한데. 가르치려 들거나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 내가 메시지를 넣어야겠다고 정해지는 순간 내가 해야 되는 마술의 가지수가 되게 좁아져요. 안 좁아지면 그것도 문제야. 왜냐하면 메시지랑 상관없는 마술을 별 생각 없이 한다는 뜻이거든. 메시지 넣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공연 추세가 확실히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마술에. 그게 일부이든 아니면 전체 공연에 관통하는 메시지든. 그런 건 존나 잘하는 사람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안 좋은 공연이 절대 아니에요. 마술은 원래 그런 거니까. 내가 메시지를 고민 안 해도 나중에는 이 이야기를 넣으면 되겠는데가 저절로 그냥 생각나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없는데 하려고 하지 마. 예, 이거까지는 약간 추상적이었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내가 마술 딱 하나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술 할 건지를 골라요. 뭐 용균 씨라고 해볼게요. 용균 씨 어떤 마술 할 거예요? 머릿속에 떠오른 거 하겠습니다. 에그백 하겠습니다. 에그백.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에그백이랑 하나를 더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연결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연결하려고 하지 마요? 예, 그냥. 에그백 하고 예. 앰비셔스. 오케이. 앰비셔스도 좋죠. 네. 내가 두 개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앰비셔스랑 에그백 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후보가. 네. 그러면 두 개를 둘 다 해야 되는데 둘 다 해야 되면 어떤 걸 앞에 할 거고 어떤 걸 뒤에 할 거예요? 앰비셔스를 앞에 할 것 같아요. 앰비셔스를 앞에 하고 뒤에 에그백을 하게 되면은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이제 두 개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술 하나를 더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할래요? 빌렛을 왠지 해보고 싶어요. 빌렛이. 빌렛. 그러면은 빌렛이랑 에그백이랑 앰비셔스 카드 3개를 네. 어떤 순서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마술이 다시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일단은 그러면 저는 앰비셔스를 먼저 하고 앰비셔스? 에그백을 하고 에그백? 빌렛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었어요. 그 순서가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마술 3개짜리 할 수 있는 20분짜리 공연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서 마술 액트를 짜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3개 이렇게 정해졌을 때도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앞에 멘탈이랑 뒤에 이거랑은 또 뭔가 연관이 좀 없어 보이는데 그럼 연관이 있는 것 중에서 뭘 넣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1시간짜리 1시간이면 대략 뭐 7개 한다고 칩시다. 7개의 순서를 어떻게든 맞추려고 그러면은 너무 복잡해요. 처음엔 하나,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3개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려가면서 맞는 구성을 찾으면은 이게 좀 더 저는 짜기가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 줄 아는 마술들의 소재가 뭔지를 다 써요. 제가 할 줄 아는 마술의 현상이 뭔지를 다 써요. 물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신기함의 정도도 쓸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시작과 끝을 정해요. 시작은 뭘 해서 끊고 엔딩은 뭘. 그러면 시작과 끝은 나름 정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엔딩은 무조건 신기한 거 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엔딩 정했죠? 그러면 시작은 이제 좀 중요해요. 일단 현상이 짧아야 되고 빨리 뭔가 현상이 일어나야 되고 근데 나를 소개할 수도 있어야 돼. 그럼 그런 적합한 것들을 끼워 넣어요. 거기에서 나온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드 마술이야. 그러면 이 카드를 가지고 내가 두 번째 마술을 연결하는 게 쉬운지 아니면 이 카드는 잠시 치우고 색다른 소재를 꺼내와서 뭘 하면 좋은지 또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루틴을 좀 구상을 하는 편이에요. 네. 뭐 요렇게 하면은 저는 메시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마술 공연다운 뭔가는 좀 보여줄 수 있다. 오해성 마술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거가 사람들이 창작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한 거를 만들고 싶어서 많은 요소들을 또 고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액트 만드는 법이라는 렉처 노트가 따로 있을 정도로 뭔가 정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모두 다 고려해서 처음부터 짜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되게 러프하게 왜 조소라고 하나요? 우리 예. 찰을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처음에 되게 찰을 덩어리로 붙인다면서요? 네, 살덩어리. 네, 살덩어리 붙여놓고 나중에 디테일을 깎는 느낌으로 마술 공연도 짜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고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술을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지난번에 사당의 렉처 노트를 갔는데 너무 잘하시는 분을 보고 의욕이 줄었대요. 마술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고 마술을 내가 아무리 연습해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할 것 같고 렉처는 비싸서 내가 새로 사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마술하기가 살짝 귀찮아졌다고 표현하는데 제 생각에 약간 권태기가 온 것 같거든요. 렉처는 비싸서 사기 부담스럽고 이런 이유를 겹쳐서 귀찮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이거 보면 어떤 느낌 들었냐면 마술하기가 귀찮아졌어. 귀찮아지니까 렉처도 사기 싫어.
근데 마술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 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미 그냥 귀찮은데 그 귀찮은 이유 찾는 것처럼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항상 답은 저는 언제나 정해져 있거든요. 네. 안 하시면 된다. 취미잖아요. 취미는 계속 저는 말하지만 감정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논리도 없고 이성도 없어요. 여기서 합리적인 뭔가 찾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취미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즐거움을 못 느껴. 왜 해야 되죠? 그럼 저는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때까지 한 게 아까워서? 뭐 안 하면 없어져요? 안 하면 실력 떨어지겠죠. 근데 떨어진 실력 조금만 연습하면 다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취미인데 뭐 못하면 어때? 힘들면은 딴 거 하세요. 딴 거 하시다가 생각날 때 있어요, 다시. 그런 마음 가지다가 프로로 전향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물론 직업이신 분한테 이런 생각 가지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직업이면 미쳤냐고. 직업 아니고 취미로 하는 건데 여기서 즐거움 못 느끼면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잠시 쉬세요.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쉬다가 나중에 생각나면 그때 복귀하시면 돼요. 저는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경쟁에서 이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그렇다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투자하고 싶은 그런 거는 좀 적은 거. 이미 그러면 경쟁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뭔데? 투자할 생각도 없어. 연습할 생각도 없어. 근데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경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기고 싶어 하니까 빨리 포기하는 거지. 그리고 렉처가 즐거움을 늘려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트릭을 더 알면은 마술을 더 좋아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나이 때는 항상 그래요. 그쵸, 그쵸. 저도 그래갖고. 사실 마술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마술의 실력적인 부분이 내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저는 따끔한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너무 잘하시는 분을 보고 의욕을 잃어서 마술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다. 내가 아무리 그거지. 연습해도 그렇게 잘하지 못할 것 같고. 아니야, 연습 그렇게 하면 잘해. 그리고 그 잘하는 사람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르잖아. 인정하시면 되고, 나는 노력을 안 해서 못하는구나. 그래도 나는 내가 즐거운 만큼만 노력할래. 로 그냥 잡아야지. 점점 이제 확실해졌어. 저는 따끔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진짜. 너무 재밌어. 노력도 하기 싫어. 돈 쓰기도 싫어. 그 의욕 꼭 하지 마. 마술 안 하면 돼. 왜 붙잡고 앉았냐. 그 사고 자체를 바꿔야 돼. 결국 본인이 마술을 오래 하고 싶고 즐겁게 하고 싶으면은 거기서 내가 호승심을 느껴서 열심히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그걸 바꾸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안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라는 게, 야, 너 같은 놈은 마술계에 필요 없으니까 그만둬가 아니라, 그 부정적인 감정을 왜 붙잡고 있냐고.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취미는 즐거워야 된다고. 그러면 쉬면 돼요. 나중에 그냥 그 마음이 사라졌어. 다시 마술 하던 때 생각나서, 혹은 내 생각이 바뀌었어. 그때는 그만뒀지만은, 나 이제 하나 졸라 파가지고 해야겠다. 그때 그냥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럴 때 있지 않았어요? 근데 막 재능의 벽을 느끼. 있죠. 저는 있어요. 졸라 많이 느껴요. 진짜 퀴즈 위너들도 인터뷰 해봤고, 그쵸. 혹은 뭔가 무명인데 엄청 잘 나오고 매니아들, 저는 또 기술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는 매니아적 사고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냥 취미로 마술하는 애가 졸라 잘해. 그런 거 봤을 때 사실 이제 글 쓰고 계신 분,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로 그런 것들을 외면할 때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저는 일단 알고 있고, 그리고 다행히도 내가 잘한다라는 사람의 기준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전반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객관화가 좀 되어 있는 편이죠, 그나마. 그래서 내가 이걸 못하지만은 내가 이런 부분에서 뛰어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이걸 못하는 게 못한다는 기준이 아니니까 상관없어도 있을 거고. 네. 질문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거가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안 들고 오려고 했는데 지금 대화 주제가 이렇게 가고 있어서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마술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뭔지를 여쭤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혹시 종민 씨는 마술을 잘한다에 대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트릭이 보이지 않았으면 잘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피아노 연주하는 걸 듣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 노래를 잘 알고 있으면 여기가 틀렸네? 가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잘한다. 어떤 실수나 안 좋은 습관들이나 나쁜 점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잘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군요. 네. 오해선 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술 잘 보여주는 사람이 마술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고 싶지. 마술 잘 보여주는 게 뭔데요? 그렇죠.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빌 말론이 레스토랑에서 공연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은 뛰어난 스킬러였고 같이 일하던 친구였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마술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 말론이 공연하면서 걔 하는 거 볼 때마다 되게 좀 낮잡아 봤대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빌 말론이 이제 또 공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야, 너 마술 잘하는 거 알겠는데 너 말고 저 사람 불러줘. 자기가 마술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봤더니 그 사람은
마술하는 자기 손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술을 보는 관객을 보면서 관객과 뭔가를 하는 거에 더 중점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마술사였던 거죠. 그때 자기가 마술 잘한다에 대한 기준이 좀 바뀌었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물론 이제 이야기는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정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마술을 잘한다라는 기준이 진짜 뭐 막말로 100번 바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술 잘하는 사람, 두 번째 뭐 마술을 존나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뭐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 네 번째는 뭐 다섯 번째는 뭐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마술을 잘한다라는 기준은 저도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거겠죠. 그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는 게 마술 잘 보여주는 사람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생각해도 다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술 개쩌는 사람. 오케이. 그러면 나는 잘한다. 그게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난 달려가겠어. 그러면은 너무 긍정적이고 좋잖아요. 모든 뭐 각자 자기만의 그냥 기준이 있으면 되는 것 같다. 자, 그리고 댓글로 또 질문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열심히 하는데 저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리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하지마 이 새끼야. 그렇게 할 거 하지마. 아이디어 투고해 주신 분 아닌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좀 그렇다. 오늘 준비한 박영균의 마술 상담소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와. 다음 주에 또 즐거운 이야기 가득 채워서 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